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 상봉동과 봉천동 일대 재건축 건축계획안이 확정됐습니다. 시는 특히 이번 건축 심의에서 도시 경관을 고려한 아파트 층수와 높이 조정 등 주민 편의시설 면적 추가를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 청약에서 무더기 부적격 당첨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격 사유 가운데는 자산과 소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아 앞으로 뉴홈 청약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되면서 옥수수, 미숫가루,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수박, 냉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친하게 지낼 음식들인데요. 이 더운 날씨에 이런 여름 별미마저 없었다면 또 어떤 재미로 여름을 났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조금 더 맛있게 먹는 노하우들이 있다고 해요. 옥수수는 그냥 쪄서 먹어도 분명 맛있는 음식이긴 하지만 그걸 냉동실에 살짝 얼렸다가 밥을 할 때 칼로 톡톡 쳐서 함께 지으면 밥을 씹을 때 톡톡 터지는 맛에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고요. 미숫가루는 동그랗게 젓는 게 아니라 W 모양을 그리면서 저으면 더 잘 저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많이 먹는 여름 과일 수박은 살짝 소금을 뿌려 드시면 그 단맛을 더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노하우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름 별미로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여름 음식으로 그리고 부동산 고민은 저희 방송으로 해결하실 수 있겠죠. 오늘도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날은 정말 많이 덥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또 시원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장 김종희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또 올렸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미국의 내수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되겠죠. 그러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들은 또 이렇게 수출하기가 힘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 기업 사정은 안 좋아지겠죠. 그럼 뭐 인원 감축이니 또 연봉의 조정이 또 들어가겠고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 내수 시장 자체도 위축이 되겠죠. 자,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여파는 미칠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투자하거나 그럴 시장은 아니에요. 그냥 대세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선별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요는 이렇게 지금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시장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또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하시는 눈을 키우셔야 되는데 그런 답을 드리는 곳이 지금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방송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정보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 노하우들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시간 가득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저는 안양 사는 사람인데요. 네.
안양의 2015년도에 온천지구 네. 재개발지구를 매입을 해가지고 네. 내년에 입주를 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 향후 전망 좀 궁금하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네. 아들 앞으로 미리 좋은 자리 좀 선점해가지고 네. 재개발지구로 안양 그 충원부지구나 네. 신도시 평촌 신도시에 그 저가 매입을 할 수 있는 소형 평수 네. 몸으로 들어가서 몸테크 할 수 있는데 아. 네. 예 그런 자리 좀 있으면 추천 좀 받으려고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셨던 그 온천지구의 조합원 입주권은 실제 거주하시려고 원래 매수를 하셨던 거예요. 예예. 네. 그럼 지금은 어디 좀 거주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전세로 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내 집 네. 마련을 시도하셨던 건데 온천지구에서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 이게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또 말씀 주신 자녀 두 분의 재테크 계획까지 아마 거주하시는 근처 지역에서 좀 살펴보신 것 같은데 여유 자금에 맞춰서 한번 계획 세워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방송국 자체가 굉장히 쾌적합니다. 시원해요. 예. 감사드리고 일단은 여기 그러면 현대홈타운 앞에 그 범계역 쪽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실 거 이제 청약이 되신 입주권. 거네요. 예 입주권. 입주권 네. 조합원이셨었고 그렇다고 보면 이제 향후에 요 이제 전망이 궁금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쪽 지역에 이제 투자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녀분 명의로? 자녀들이 그 회사가 저 근방이다 보니까 네. 안양 쪽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찾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네요. 네. 자녀분한테 돈을 벌어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지역에 그냥 나는 아빠 역할로 그냥 이렇게 너희들한테 집 하나 해줬다 이걸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거주하면서 추후 가능성 있는데 네. 제가 보니까 생활 안양을 방- 못 번하실 것 같은데. 생활 반경이 좀 안양권이다 보니까 네. 애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안양 그 평촌 신도시 들어가면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녀분은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살이고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아직 뭐 아들이세요? 딸이세요? 아들 둘인데 그러면 뭐 저 한 며느리감 1억 아직 정도 자금이 있어요. 며느리감 데리고 오지는 않았고 아직? 지금 만나는 친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4, 5년 정도 뒤에 결혼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꼭 지금 만난다고 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4, 5년 정도 보시면 돈을 좀 불려서 다시 평촌으로 와도 안 늦거든요. 네, 지금 왜냐하면 안양이 공급이 좀 많아서 그러는 건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안양의 특징이 있어요. 안양이라는 도시의 특징이 일단 요 양쪽으로 해갖고 평촌지구로 따지면 요렇게 여기하고 그러니까 이 중공업 지역의 일자리죠. 네, 요 양쪽으로 일자리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가성비 좋은 온통 아파트 주거 환경인데 거기에 가격은 그리 높지 않으면서 학군도 잘 갖춰져 있고 그래서 이제 가성비 좋은 주거 환경을 이제 갖추고 있는 게 안양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평촌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평촌 신도시로 대변이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당연히 재건축 연한이 들어오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 기존에 이제 4호선에 더해서 뭐 인동선이니 월판선이니 또 GTX니 이런 것들이 교통이 개선이 되니까 철도 교통이 네, 가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이제 부동산 상승 시장에 맞물려서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안양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가성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양은 집값이 비싸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가 일자리가 뭐 굉장히 좋은 일자리로 바뀌고 그런 앞으로 계획도 없고 뭐 그럴 일도 없고 그냥 학군만 잘 갖춰져 있고 기존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네. 와중에서 그냥 부동산 시장 경기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 서울의 접근성이 당연히 교통이 개선이 되니까 이 도심 판교라든가 또 서울의 접근성들이 당연히 개선이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사람들이 호재가 있고 인덕원 쪽의 개발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가격에 선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안양은 뭐 그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가성비예요. 네. 근데 이 가격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물론 최고가에서 지금은 떨어지는 상태인데 안양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국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뭐 눈에 띄지는 않을지언정 어찌 됐든 이 가성비를 떠난다고 하면 안양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자 보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입주권을 갖고 계시는 아파트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긴 해요. 안양 네. 전체 지역에서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 그건 대장이야 대장. 네. 앞으로 안양 자체가 신축 아파트들이 이제 이 아래쪽으로 이제 동안구 쪽에도 물론 들어오겠지만 아래쪽으로 이제 많이 좀 몰리고 저 위쪽 만안구 쪽으로 좀 예정이 돼 있기는 한데 이쪽 우리가 평촌 신도시 내에 우리가 다운타운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신축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입주권이 거의 마지막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재건축이니 리모델링이니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1, 2년 내에 결정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상당 기간 자체는 그나마 안양에서 이제 버틸 수가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양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자체는 떨어지면서 하향 안정화 단계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네. 안양 전체가 15,000세대가 지금 이제 2025년까지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 동안구 쪽에만 8,500세대가 예정이 돼 있어요. 내년까지가 입주 물량이 좀 많죠. 네, 내년, 내후년까지 다 예정이 돼 있는데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임대가 떨어지겠죠. 네. 일단은 뭐 여기에 실거주하시는 분들도 투자를 하셨겠지만 전세로 맞추면서 나중에 어떤 재건축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안양 쪽의 평촌에 그렇게 이제 일기 신도시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제 임대가 떨어지게 되면 매가도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나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주택 자체는 범계역, 뭐 초역세권에 그다음에 뭐 그 평촌에서는 가장 노른자위 갖고 계시는 거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가격은 여기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있잖아요. 네네. 얘네들의 가격 흐름을 보시면 아셨을 텐데 일단 평촌 지구에 신축 아파트 들어서면 굉장히 인기임에는 분명한 거고 네. 그래서 안양이 제가 봤을 때는 3년에서 4년 정도는 굉장히 힘든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나마 이제 신축이면서 또 역세권이고 이런 것도 또 대단지고 이러다 보니까 버티는 힘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네. 추가로 안양에다가 투자하시는 거는 반대예요. 그냥 하지 말라고요? 돈으로 갖고 계세요. 자녀 명의로 하는 걸 하지 네네네. 말라는 안양을 얘기죠? 벗어나면은 모르겠는데 안양에다가 추가 투자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방송을 계속 보고 있는데 네네. 노량진 쪽이나 청파동 쪽이나 방송을 많이 듣거든요. 네네. 제가 그쪽을 위치를 잘 모르니까 네. 그쪽보다는 이제 자녀 명의로 일찌감치 좋은 자리 선점해서 네네. 들어가서 그냥 사러 가면서 아버님 기준에 안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잣대를 자녀분한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자녀들한테- 주고 너희들이 좋은데 하라고 하시는 게 더 낫고 예. 안양에다 추가 투자는 하지 마시라니까. 이 방송을 안 적어도 하는 게 낫다는 보셨으면.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충운부 얘기하셨잖아요. 네. 충운부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광명도 아니고요. 네. 안양도 아니에요. 네. 그냥 어줍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확장성에도 한계가 있고 주변의 아파트 시세 자체도 가늠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충운부 재개발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안양 재개발 당연히 앞으로 얘네들 15,000세대 이거 해소할 수 있는 네. 이 기간 자체가 적어도 4년에서 5년은 소요가 돼요. 그 안에는 가격이 오를래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굳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자녀분 명의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 4, 5년 정도면은요. 네. 그 서울 재개발 지금 이제 그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지금은 서울 재개발 시장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모르시잖아요. 네.
뭐 어디가 뭐 위치적으로 내가 나한테 와닿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1대1 상담하시면 돼. 아, 1대1 상담이요? 네, 네. 그럼 평촌 신도시 쪽에 소형 평수로 네. 내년이나 내후년 입주물이 많다 보면은 그쪽에서 빠져나가는 수요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매입 시점으로 잡아서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아니 평촌을 벗어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평촌을 하시면 듣고 싶으면 답만 들으시려고 하는 것 같고 예, 예. 그러면 내년에 평촌 사세요. 음, 그러면 2%를 저하고 얘기하는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데 네. 일단 시청자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 평촌을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냥 시기적으로 보시면 평촌은 한 3, 4년 후에 고민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서울의 재개발 시장이 궁금하시면 전화 끊고 다시 약속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새로운 투자 계획은 지금 거주지를 조금 벗어나서 서울의 좀 유망한 지역으로 접근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아드님들과 잘 상의해보시고 또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살펴볼까요? 아, 역삼동 네, 655에 14 네, 다세대 빌라고요. 네, 가산동 네, 142에 25 네, 거기도 다세대인데요. 네, 네. 그걸 제가 갭투자로 해놨어요. 아, 그때 갭투자가 한참 유행할 때. 네. 근데 요즘에는 전세값도 내려버리고 전세 만기 들어오면 전세값 막 그냥 다운돼서 막 해달라니까 네, 힘들고 그래서 요즘 재개발이 유행이라 네, 전망을 봐가지고 네. 전망이 별로면은 이거 어떻게 싸게라도 팔아갖고 재개발 지역으로 한번 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문의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시세 차익을 좀 기대하고 갭 투자해 놓으셨던 역삼동의 655-14번지 그리고 가산동의 142-25번지 이렇게 두 개의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예. 전망에 따라서 좀 재개발 투자로 옮겨보는 게 어떨지 한번 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예. 인사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갭 투자를 일단 하실 때는 되게 고민하시고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시장 상황이 이제 따라와 주질 못한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 보통 갭 투자를 우리 일반 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냥 굉장히 소소한 그 보평 편준화된 쪽으로 하신 거예요. 예. 그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빌라들의 특징이 뭐라 그럴까요? 일단은 일자리 근처 여긴 이쪽에 보시면 가산 디지털 단지하고 구로 디지털 단지 사이에 있는 거고요. 예, 예. 뭐 강남 당연히 테헤란로에 있는 강남의 일자리에 있는 이제 다세대 주택을 갖고 계시는 건데 요 빌라들의 특징은 일단 일자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늘어나게 되면서 임대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임대 수요가 늘어나면서 임대가가 당연히 오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임대가에 떠밀려서 이제 가격 자체, 매매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을 그리는 건데, 문제는 일자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상황은 아니에요. 아, 일자리가 그냥 대체가 되는 거지. 있는 회사들이 망하든지 직원들이 나가면 새로운 직원을 대체하고서 일자리가 대체가 되는 거지 일자리 자릿수가 늘어나면서 인구 유입이 되지는 못했던 지역이거든요. 강남도 그랬을지언정 요 가산 디지털 단지는 더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임대가가 올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매가도 정체가 되면서 그냥 물가 상승 비율 정도로 우상향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셨던 그런 목적 달성은 못하셨을 가격의 상승을 보였을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예. 지금은 한 2, 3년 정도는 재개발 시장을 시청자님께서도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 예. 이 서울 재개발 시장이 2, 3년 정도는 진짜 불장일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정리를 하세요. 예, 정리를 하시고 재개발 시장으로 갈아타시면 되는데
이번에 그 자양동에 있는 그 모아타운 지역 해제됐잖아요. 예, 예. 그런 그 자양동이면 되게 입지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걸 비추어 봤을 때 되게 그 노후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선별해서 제대로 된 지역을 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같은 자양사동이라도 그 위쪽에 한강변을 벗어난 저쪽 건대 입구역 쪽에 있는 자양동 모아타운은 해제가 됐을지언정 한강변 쪽에 있는 또 자양사동의 또 한강변 쪽의 신통기획 지역은 아주 탄력받아서 잘 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제대로 된 지역을 찍으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2, 3년 내에 굉장히 큰 돈을 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느 지역이다라고 이 방송에서 알려드리기는 좀 그렇고 예, 예.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고민하시는 거는 더 갖고 있으셔 봐야 그냥 지금의 상황을 답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전세 뭐 우리 굉장히 좋은 지역에 갖고 계시는 건 분명한데 돈을 만지기에는 상황이 따라주질 않는 상황인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 시장이면 2, 3년 정도 이렇게 이 불장인 시절에 재개발 초기 투자주로 이렇게 좀 갈아타시면서 거기에서 한 2, 3년 안에 돈을 좀 버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는 거거든요. 아, 그건 이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요즘에 시장이 원체 죽어가지고요. 전세도 다운돼 버리고 그것 때문에 팔리지도 않고 그게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전체적인 시장이 그렇고요. 지금 초기 재개발 시장은 불이에요, 불. 물건이 없어서 못 해요.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그러더라고요. 선정을 해서 들어가셔야 된다고. 근데 그냥 지금 그냥 막연하게 제가- 여기에 투자해 놓고 이거 언젠가 좋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건 너무 기회 비용을 너무 잃으시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네네. 이게 지금 어떻게 좀 정리가 돼야 일단 재개발 쪽으로 힘을 쓰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재개발 쪽이 좀 아니 그러니까 다시 이거 투자 들어오는 정리가 입장이고. 되건 안 되고는 제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예, 예, 부분은 맞아요. 아닌 무슨 거고 말씀인지. 예, 예. 일단은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일단 매도하시고 그 뒤에 예. 다시 한번 상담하시는 걸로 하시죠. 예, 예,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시장 분위기 때문에 좀 매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매수자가 나타난다면 매도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얼른 매수자가 나타나게 저희도 좀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네, 그 평택 브레인시티 대강 로제비앙 모아일가 84A타입이 청약으로 당첨됐는데 네. 이거 이제 향후 전망이 어떨지 해가지고 궁금해서요. 네, 분양 받으신 건데 이거 실제 거주하실 목적으로 좀 분양 받으신 거예요? 투자 목적도 같이 껴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과 실거주가 전부 다 같이 껴있어요. 알겠습니다. 아직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젊은 층의 나이셔서 그래도 거주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곳인가 이게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평택 브레인시티의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평택 브레인시티의 대광 로제비앙이면 이 브레인시티 내에서 가장 먼저 이제 청약을 하고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네네. 이거 다음 달 2일까지인가요? 정당 계약 그 기간이? 네,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8월 2일까지죠? 월요일부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전화 주신 것 같아. 네네네. 이거를 계약을 해야 될지, 네, 맞아요. 그냥 안 해야 될지. 예, 예. 자, 보시면 이제 8월 2일까지는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안 하셨으면 네네. 좋겠어. 아, 굉장히 이제 할 때는 이쪽 자체가 인기였던 지역이면은 분명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삼성 반도체로 대변이 되는 이쪽에 이제 그래서 아예 그냥 이쪽 자체가 불장이었거든요. 네. 사실 분양하는 것들 그냥 완판하면서 심지어 아파트 지식산업센터까지 그냥 아주
분양만 하면 불장이었던 곳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일단은 이쪽 지역 자체가 네. 그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도 네. 2015년도부터요. 네. 2026년까지 11년 동안 계속 초과 공급이에요. 아.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아파트 먼저 지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을 예정이고 진짜 공급의 장사는 없어요. 물량 앞에. 네. 근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아파트 가격이 피도 붙고 가격이 좀 상승을 하려면은요. 일단 주거 환경이 좀 갖춰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수요가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이제 증가가 돼야 가격이 쭉 우상향을 하게 될 텐데 네. 우리 아파트 주변으로는 사실 그냥 황무지. 네, 맞아요. 예, 그러면서 주거 환경이 뭐 진짜 언제 갖춰질지도 사실 모르는 거고 주변에 이 브레인시티라고 해서 뭐 병원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또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쪽에 아파트 부지, 공동주택 부지는 분양이 완판이 돼서 잘 됐는데 그래서 건설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분양을 받아갖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네. 산업 일자리가 늘어나는 산업단지라든가 또 지원 부지라든가 이런 쪽들은 지금도 분양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일자리가 이 브레인시티가 말만 브레인시티지 네. 주변에 일자리가 없는 그냥 황무지야, 황무지. 아. 거기에서 아파트만 그냥 딸랑 하나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제일 먼저 들어가네. 네. 되게 힘든 모진 풍파를 거칠 것 같은데 네. 일단 평택 전체가 이 고덕 쪽으로만 해도요. 11년 동안 앞으로 2026년까지 계속해서 공급이 몰아칩니다. 이 공급량이 네. 삼성 반도체라든가 주변에 있는 일자리들을 감안해서 짓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고덕 신도시 자체도 미달이 날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하물며 지금 브레인시티라는 새로운 도시개발 구역에다가 아파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아. 저는 말리고 싶어요. 아, 네.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냥 하지 마세요. 네. 얼마든지 네, 그냥. 여기에 계약금, 중도금 이거 붙는 이 돈으로 이 노력 가지고 네. 돈 벌 수 있는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투자 목적 겸 거주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굳이 여기 네, 삼성전자 근무하시는 분이시라면 네. 들어가셔도 되긴 해요. 아. 어차피 여기 근무하실 거니까 여기 평생 네. 직장이니까. 네. 그런데 투자성은 없습니다. 아. 차라리 들어가시려면 만약에 삼성 반도체 근무하시면 고덕 신도시 쪽으로 들어가세요. 아. 그냥 미달되는 거 사셔도 돼. 아. 네, 여기에 굳이 이거를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청약권 이용해 갖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당첨되시고 하셨을 텐데 기분이 좋으셨을 텐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감안하시고 네네. 결정하시기 바라겠어요. 전화 일찍 잘 주셨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계약하시기 전에 연락 잘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부동산과 관련된 결정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 조금 더 현명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살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지금 분당 미금에 청솔대원 21평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서울로 좀 가고 싶어서 아, 이거를 좀 매도를 하고 좀 네. 갈아타고 싶은데 네.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그 성파 가락동에 네. 가락 우성 1차 18평짜리 그거 제가 봤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건축으로 생각을 한 거고, 네. 그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원유로 일가 아니면은 그 효창동 역세권. 네. 어차피 그 뭐 빌라 들어가 살면 되니까 네. 금액이 요 두 개 정도가 좀 맞는 것 같아서 네. 지금 둘 중에 좀 어떤 게 좋을지 아니면은 이제 소장님이 워낙 해안이 좋으시니까 네. 좀 더 이제 좋은 돈을 벌 곳이 수 있는 있을지. 곳을 추천해 주시면 네.
그것도 고민을 좀 해보려고요. 네, 연락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지를 좀 바꿔보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이 분당 미금의 청솔 대원 아파트인데 서울로 좀 가기 위해서 말씀 주신 가락우성 1차 아파트 아니면 다세대로 가더라도 원효로 일가나 효창동, 용산 쪽까지 살펴보셨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솔마을 대원 8단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아파트도 상당히 좋은 아파트예요. 예, 근데 좀 이 지루하신가? 분당- 사시기에? 아. 근데 너무 재건축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혹시 결혼은 하셨어요? 그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아, 결혼 예정이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데 해서 후회하시는 게 나아요. 네, 농담이고요. 결혼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러면 이제 가족이 혼자 뭐 남자 혼자서는 뭐 군 생활도 하면서 그냥 뭐 하여튼 밖으로 막 떠돌 수도 있는데 일단 거주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네, 결혼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가정을 꾸리시게 되면서 또 자녀분 2세 계획도 당연히 또 이렇게 꾸려질 텐데 일단 대원 8단지도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듯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지. 네, 네, 옆에 같이 이렇게 통합해 갖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최대 용적률 700%까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대원 8단지 같은 경우는 뭐 200%대가 조금 넘어가잖아요. 예, 용적률 자체가. 그런데 사업성이 완전 개선이 돼. 최소 500%는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러면 사업성이 확실히 개선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얘를 섣불리 갈아타는 건 저는 반대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스러웠었는데 지금 가락우성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찬성이야. 네, 가락우성 1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계획이 확정돼 버렸잖아요. 가결돼서. 예, 맞아요. 그러면 구역 지정되고 추진이 되고 조합 설립되고 사시되고 관리 처분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요즘에 재건축에 대한 스텝 자체가 이 기간 자체가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관의 역할과 민의 역할이 있잖아요. 예, 원래 시간은 이 민에서 많이 각각의 개인 사정, 집안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주민들, 조합원들의 마음을 합치는 게 되게 힘들어서 이 민에 얽힌 사람 이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건데 가락우성 같은 경우는 그 조합원들 자체가 사업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엄청 강해요. 네, 맞아요. 그 헬리오시티 보면서 부자 되는 걸 봤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엄청 빨리 그리고 그 옆에 아파트들도 다 지금 대상이거든요. 예, 리모델링 그러다 보니까 엄청 추진 의지가 강하긴 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 거의 1대1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좀 예상이 되는데 추가 분담금을 감안하더라도 헬리오시티 자체가 24평짜리가 지금 한 15억 정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 감안하더라도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이익을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거기서 가정을 꾸리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다른 쪽에 집이 있으신다고 해도 그리고 또 아내 되실 분도 집이 있는다고 해도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기에는 송파구 같이 또 좋은 데가 없어요. 강남 3구가 그래서 다 강남 3구, 강남 3구 하는 거예요. 네. 특히나 가락우성 같은 경우는 살기가 엄청 괜찮아요. 교통도 괜찮고 바로 네. 가락시장역 이용하게 되면 강남으로 접근도 되게 좋기 때문에 거기에 신축 아파트로 딱 쓰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을 하셔야지. 물론 수익성만 따지면 원유로 일가도 괜찮기는 해요. 예. 그런데 저는 가락우성을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거주 편의성 때문에 거기를 그렇죠, 찾는 그렇죠. 거잖아. 그리고 사실 용산에서 뭐 이제 결혼 생활하고 자녀 키우고 직장은 어디세요? 저는 양재에서 일하고 있고요. 양재 쪽이면 가락하세요. 네. 물론 이 수익성만 그러니까
이 계산기 두드려 갖고 수익성만 따지면 원효로 일가가 좋을 수도 있어요. 역세권 개발에 그 용적률 높은 거 받고 이렇게 해서 네. 뭐 세대수도 확 늘어나니까 추가 분담금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향후에 거주 환경 생각하고 가격이 오르는 속도라든가 이런 거 따졌을 때 그렇게 뭐 밀리지 않을 거고 저는 가락 우성을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올해 안에 여기도 이제 뭐 구역 지정을 목표로 해서 올해 안에 된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저는 거주도 하면서 이런 자녀도 또 결혼 생활도 하시고 이렇게 한다 보면 저는 가락 우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사실 분당의 미금역의 대원 8단지도 괜찮기는 한데 네. 속도적인 면에서 당연히 가락 우성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가셔도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분당보다는 송파가 훨씬 상위 입지이기 때문에 가시는 거 찬성. 아, 예. 뭐 후회하지 말고 가세요. 그냥 가셔도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거주까지 함께 고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함께 반영해서 가락 우성 아파트 손 들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볼까요? 네, 저 먼저 분이 안양하셨는데 저도 안양시 동안구 네. 관양동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전망이 어떨지 팔고 나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나을지 해서 네.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저희 정확한 상담 위해서 관양동 나머지 주소도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주소요. 관양동 네. 1425-11번지예요. 1425-11번지에 네, 네,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네.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 제가 1층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관양동에 지금 이제 네. 단독주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얼마나 가지고 계셨어요? 18년에 샀어요. 18년 5월. 2018년에. 그때 그러면 등기했습니다. 지금 한 네. 5년? 네, 네. 뭐 이제 6년 차게 되는데 네. 어떠세요? 단독주택, 이 평촌에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이? 그냥 공기 좋고 살기는 좋은데 네. 그래도 이제 이쪽 관양동 여기가 개발이 안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고 왔는데 네. 아직 안양시에서 별 얘기도 없고 네, 네, 네. 그래서 더 가지고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 나가는 게 나은지 해서 네. 연락드렸습니다. 안양은요. 네. 특히나 이 평촌 그 중심 자체가 평촌이잖아요. 네, 네. 여기는 우리가 결혼을 해서 네. 그냥 이렇게 아파트 생활, 그러니까 신혼의 단꿈을 갖고 뭐 바로 앞에 분이 이제 결혼을 예정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네. 신혼의 단꿈을 갖고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아, 이쪽 관양동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입지적으로 네. 단독주택이 대우받을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단독 네. 그리고 안양 전체 공급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15,000세대가 많다고,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아파트 가격 자체가 흔들려요. 아. 하물며 여기가 임차 수요가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갖고 계시는 가장 큰 메리트가 뭐냐면 내 거주 네. 목적도 실현하면서 네. 임대도 주면서 월세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네. 과외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단독주택들 다가구들을 선택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임대 가격이 올라올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고. 안양 네. 자체가. 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이 기간이 네. 저는 2030년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아, 길게요. 그러면 상당히 쉽지 않은 고통의 시간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평촌은 일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 노후계획 특별도시에 대한 그 정비 사업에 대한 어떤 혜택들이 예정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아파트 먼저 움직일 거거든요. 일단 공급 물량 해소되는 기간 이런 거 다 따져서 그러니까 장래를 좀 미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향후 전망을 보게 되면 단기간은 되게 힘들 거고 네.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그 후에는 이제 노후주택들 그러니까 재건축들 리모델링들이 활성화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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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의 혜택을 보면서 아파트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인데 사실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관양동의 단독주택은 개발 아니면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개발을 생각하는데 호계동 쪽 모양 완전히 개발이 들어가면 좋은데. 근데 여기는 아직, 개발되기도 예, 힘들어. 힘들어요? 잘 돼 있어. 아, 네. 필지 뭐 하여튼 네. 재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 그리고 우리 네. 시청자님은 개발로 여기를 들어오셨지만 개발을 네. 호재를 보고 네네네. 주변에 옆집이라든가 건너집 보시면 그분들은 그냥 여기 생활에 만족하고 계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개발을 많죠. 네. 반대해 오히려. 음, 이런 지역을 찾아오신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네. 그 주변의 분들 보면 그래서 동의율이 상당히 떨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 뭐 1, 2년 내에 아직 뭐 개발에 대한 이런 움직임조차가 없으니까. 조차 없으니까. 예, 네네. 예. 저는 지금 안양이 네. 그 인동선이니 월판선이니 GTX니 네, 이런 호재들이 많이 GTX,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정비사업 1기 신도시에 대한 노후계획 특별법으로 해갖고 정비사업에 대한 호재도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왔어.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의 단독주택 가격도 올라왔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지금 매도하셔. 매도하는 게 좋겠어요? 매도하셔가지고 네네. 당장 안 팔릴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냥 매도 전략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팔릴 때 팔리더라도 일단은 내놓고 네. 여기 보시면 일단 거주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안양에 단독주택 사시면 생활 반경은 안양이라고 보여지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네네. 목련 1, 2, 3단지가 있어요. 알아요. 예. 예, 번개역 아래쪽으로 네네. 여기 사업성 괜찮거든요. 그래서 성경 아, 1단지 신동아라든가 동편마을보다 성경 그쪽이 나은가요? 네? 동편마을보다 그쪽이 나은가요? 아, 목련이 목련단지가? 좋아요. 아, 동편마을 쪽보다. 네, 네. 네. 여기 내가 살 집 하나 마련해 놓으시고요. 네. 나머지 돈으로 네.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네. 관양동에 단독주택 2층 집 갖고 있다가 야 이거 내 집이다 이렇게 그냥 자기 만족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아, 갈아탈 수 있으면 내놔서 매도가 되면 신랑분하고 매도하는 잘 쪽이 상의하셔서 그냥 신랑분을 네네. 꺾으세요. 그래서 매도하시고 네. 아파트 생활도 좀 하시면서 이렇게 네. 투자도 좀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앞으로 5년, 10년 뒤에 훨씬 돈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아, 동편 쪽보다 목련 쪽이 낫다고 하시는 거네요. 네. 저는 목련 쪽 추천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남편분과 잘 상의하셔서 매도 계획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저 서울 신림동에 가놨고, 네. 번영 2차 아파트가 재건축한다고 그래갖고 알아봤는데, 네. 지금 사업 시행인가 전이래요. 그래서 사업 시행인가 다음에 진행되는 기간도 궁금하고, 네. 그리고 그 가격에 재건축 거기에 투자할 만한지 아, 궁금하거든요. 전망하고. 예.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좀 보신 건데 네. 신림동 건영 1차 아파트를 좀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지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투자 목적으로 건영 1차. 네, 저기 쭉 사업 진행이 많이 진행되는 단계 같아갖고. 네. 그냥 사업 재건축의 정비 사업의 핵심은 사실은 속도가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들을 하는 게 맞고 건영 1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뭐 엄청 속도가 빨리 잘 진행이 됐잖아요. 네, 네, 문제는 네.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준공이 되고 나서의 네, 아파트로 지어지고 나서의 가격 흐름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신림 프루지오 1차가 가격을 보여줬잖아요. 얘네들 지금 20평대 기준으로 해서 한 3억 정도 추가 분담금 들어가잖아요. 네, 네. 지금 매가가 한 4억? 4억, 4억, 5천, 4억 정도 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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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감안하면 7억이잖아요. 네, 프루지오 1차 거의 신축급의 이제 새 아파트잖아요. 네, 얘네들 24평이 지금 8억 정도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가격이 8억이라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가격의 흐름이 중요한 건데 네, 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들은 다 2018년부터 뜨뜨미지근했다가 쭉 올라가면서 꺾이는 이런 가격 흐름을 다 보이는데 네, 우리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그냥 이렇게 그냥 힘없이 맥없이 그냥 가는 가격.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세 물가 따라서 물가 상승률 따라서 가는 아파트인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요 건영 1차나 푸르지오나 여기 전체 여기 이제 독산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관악구라고 하지 서울에서도 이제 관악구가 집값이 좀 싼 지역이긴 한데 주변이 온통 빌라야. 네. 온통. 그래서 빌라 섬에 딱 떠온 섬 같은 존재예요. 아파트들 자체가. 네. 그래서 가격 상승이 그러니까 아파트 생활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냥 빌라촌에 아파트 하나 있는 거거든요. 네. 주차하기 편한 연립주택인 거야. 네. 사람들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가격 상승에 제한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가격 흐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굳이 이거 그럼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매수하려고 아니, 고민하시는 거예요? 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니면 다른 데 좋은 아, 데 하지 마세요. 하지 네. 마시고 그 어느 돈이면 더 좋은데 네.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런 걸 하세요? 뭐 아, 그래요? 그런데 뭐 강진구 쪽도 보면 한 6억 막 그렇게 가더라고요. 재건축 아파트가. 그래갖고 네, 그렇지 않은 곳도 또 전세가는 너무 있으니까 싸고, 예, 그래서. 얼마든지 또 대체할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아, 네. 일단은 뭐 시간도 걸릴 뿐더러 그 투자 대비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 수익성이. 네. 그러니까 네.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럼 따로 상담 드릴게요. 나중에. 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다른 투자처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전에는 꼭 전문가의 도움 다시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짧게 살펴볼게요. 뒷번호 3824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인천시 부평구 부평초 동측구역에 재개발과 관련된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간략하지만 내용은 다 들어있는 질문이네요. 이번에는 인천으로 좀 가볼게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부흥초등학교 그러니까 여기가 북의 3위 구역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부평 쪽에 있는 구역인데요. 과거에 구역 지정이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됐다가 해제됐다가 다시 또 주민들의 어떤 사업 의지로 다시 또 해서 지정이 되는 곳인데. 일단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이제 지정이 뭐 예정이 돼 있기는 한데 뭐 이번 달 아니면 뭐 다음 달 이렇게 또 미뤄질 수도 있겠죠. 요는 뭐냐면 지정이 된다라고 해도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상당 기간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천의 공급 물량 자체가 그러니까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여기 뭐 재개발 투자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말리고 싶은 게 인천의 공급 물량 자체가 2025년까지 해서 2017년도부터 몰아쳤거든요. 물론 저쪽에 송도 쪽이라든가 청라 쪽, 미로 이런 쪽으로 많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부평구 내에만 해도 올해 내년 해갖고 거의 한 400%, 그러니까 400% 이상의 그 공급량이 예정이 돼 있어요. 적정 공급량을 넘어서는 초과 공급이. 그러면 이 물량들 해소되는 기간도 필요할 거고요. 그럴 때 당연히 하향 가격 자체가 조정이 될 수밖에 없고 임대가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해소 기간 따지면 여기도 한 4, 5년 정도가 더 소요가 될 건데 이렇게 인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향이 될 때 재개발이 단계를 밟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또 해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반대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고 또 해결해 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이들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간략하게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인지를 같이 하셨겠지만 이렇게 시청자분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답 듣고 싶어 하시는 거고 자기 안에 너무 갇혀가지고 자기가 익숙한 동네, 아는 동네만 많이 하시는데 그런 개념을 깨드리겠습니다. 좋은 투자처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좀 더 넓은 시야로 부동산 투자를 계획해 볼 수 있는 1: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열어둘 테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